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와 수해와 태풍 등으로 국민의 마음에 풍요보다는 근심과 불안이 더 컸던 명절이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국회에서 싸우지 말고 국민들이 숨통부터 트일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 등 준엄한 꾸지람의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국민들의 질책을 깊이 새겨 민생 회복의 정치와 국회로 반드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정기 국회입니다. 국회는 여야를 떠나 민생부터 챙기는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수많은 민생 입법들에 대한 야당의 발목 잡기는 그만 중단되어야 합니다. 민주당도 대선 당시에는 공약했던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현재 절반의 약속밖에 지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세금 폭탄, 행정 폭탄의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직접적으로 민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100대 입법 과제 중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우선 추진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10월 기한으로 운영되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등을 통해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추석 민심 기자회견은 여전히 민생을 밀어놓고 정쟁에만 몰두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내 편 지키기에만 골몰하여 법 앞의 평등을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입니다. 국민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정당하다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 4번의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소환 거부의 명분이었던 서면 답변이 5줄도 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5줄로 조사를 회피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입니까? 4번 이상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게 법 앞의 평등입니까? 간교한 정치적 술수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주장은 국민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쌀값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미루려는 고질적인 남탄하기부터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쌀값 정책 실패의 고해성사부터 민주당은 하시기 바랍니다. 쌀값 하락의 가장 주된 요인은 문재인 정부의 21년 쌀에 대한 시장격리 지연과 20년 공매량 추정 실패 그리고 대체 작물 포기에 따른 정책 실패를 농민들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1년 쌀 시장 격리를 21년 연말에서 발표했고 실제 격리도 올해 2월과 5월에서야 실시를 했습니다. 5월에 2차 시장 격리도 현 정부의 인수위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추가적인 10만 톤 격리도 당과 정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20년산 공급 부족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공매하여 쌀값 하락의 원인을 제공한 게 민주당입니다.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예년보다 10만 톤 늘려 45만 톤을 매입하고 매입 시기도 앞당기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신속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와 기재부 등 정부는 농민들의 근심이 매우 큰 만큼 구곡 재고와 신곡 수요 초과량 처리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